자, 음, 반갑,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점심시간에 하는 건강 강의. 오늘은 토 라인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장 소장, 그렇게 했었는데, 혹시 또 뭐 이것저것 실천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는, 들어보시면, 거의 모든 분들이, 나 진짜 토 라인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장기이거든요. 그래서 토는 일단 장기로는 비장입니다. 부는 위장, 그 다음에 오관, 라고 해서 얼굴에서는 입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성향은 생각, 근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보통 토라인이 약하신 분들은 생각을 멈추는 힘이 잘 없고요. 그다음에 맛은 세상 단맛을 다 즐깁니다. 세상 단맛. 그 세상 단맛은 모든 탄수화물이 세상 단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살로 표현이 되고 계절로는 간절기, 그다음에 색깔은 황색이 이제 황색 음식이 이제 토 라인에 좋은 거죠. 먼저 이 뱃속에 장기가 대충 어디에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슴 위로는 이제 폐하고 심장이 있고, 우리 명치라는 데 보면 여기서 이제 간, 위장, 이렇게 소화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위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가 뭐,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윗배가 위장 부위입니다. 그래서 명치가 막 아프다, 뭐 소화가 안 됐을 때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 위치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 그 옛날 할머니들이 뭐 저는 이제 할머니가 어릴 때 키우셔가지고 그 할미손이 약손이다 하고 요 장관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신 게 굉장히 요 장기에는 좋은 좋은 어떤 행위죠. 이게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잘 돌려서 음식이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요 위장하고 그 비위장, 그러니까 비장, 위장, 췌장, 요거를, 그러니까 요것만 딱 떼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위장이 이렇게 생겼고, 요 연한 그 회색이 췌장입니다. 그리고 요 췌장 끝에 있는 게 비장입니다. 비장.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요. 위장은 많은 분들이 소화를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소화 흡수는 소화와 영양 흡수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소장이 훨씬 그 일을 많이 하고요. 위는 음식을 소독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음, 이렇게 내려가면, 그 식도로에서 음식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여기에 있는 분문, 유문, 아래 위 문이 꽉 잠긴 채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 그 위산이 나오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막 이렇게 다양하게 먹고 나서 남긴 음식, 남긴 음식을 우리가 그냥 싱크대에 버리면 음식 쓰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음식을 골고루 먹을 때는 각자 맛있지만, 이 식도를 통해서 위장 안으로 가면 싱크대 걸름망에 있는 음식 쓰레기 같은 그런 형태이죠. 근데 이 음식 쓰레기면 안 되죠. 쓰레기는 부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는 부패하지 말으라고 강력한 위산이 나와서 우리가 꼭꼭 씹어서 넘긴 그 음식을 위에서 위산이 딱 나온 다음에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래서 위는 음식을 소독하는 역할을 이제 대부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요 분문, 유문, 요거를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얘가 가장 좀, 어,
그 비슷하게 그려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게 자세히 실물 사진을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본 데랑 비슷합니다. 그 항문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 분문, 위문이, 그러니까 관략근, 항문처럼 문을 꽉 닫은 다음에 꽉 닫아서 그 위에서 그 다양한 음식들이 쓰레기 되지 말라고, 부패되지 말라고 이렇게 위살이 나와서 섞어줍니다. 음. 그러면 요 기능을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 요즘 역류성 식도염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거냐면 음식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위장 점막, 식도 점막이 되게 부들부들 미끌미끌 탱탱해야 되거든요. 부들부들 미끌미끌 탱탱해야지 요 문도 부들부들해서 꽉꽉 잘 잠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점막이 안에 있는 미끌미끌한 점막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게 입 안에 있는 점막입니다. 요 점막이 뻣뻣하고 건조하다. 당연히 요 문을 꼭 닫았다고 하나 틈이 생기겠죠.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옅은 음식에 들어가면 요 문이 헐겁게든 꽉이든 잠기고 나면 위산이 나와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 근데 이 위장 점막, 식도 점막이 약해가지고 요 문이 꽉 닫히지 않으면 그 위산이 스물스물스물스물 역류. 그러니까 이렇게 역류 올라가는 거죠. 위산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식도 내부도 건조하고 위장 내부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 강한 위산이 식도를 자극해서 막 쓰리는 겁니다. 위가 쓰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식도 내부가 그 건조하고 또 위산이 좀 강한 위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너무 자극이 되어서 쉬지 않고 장기침이 나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역류성 식도염이라 해서 무슨 약을 주시냐면 산을 제거하는 제산제를 줍니다. 제산제. 근데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위산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위산이 나와야지 내가 먹은 음식이 쓰레기화 되지 않고 소장으로 가서 부패되지 않은 채로 영양으로 이렇게 소장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을 제거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산제를 먹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주냐면, 겔포스 같은 거로 먹어서 이 뻣뻣한, 건조한 그 위장 내부를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둔하게 하는 거죠. 감각을 둔하게. 근데 그게 솔루션이 될까요? 좀 전에 그 원리를 보니까 어떠세요? 식도 내부, 위장 내부에 점막이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많아지면 되는 거고, 위산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산제를 드시면, 계속 드시면, 내가 먹은 음식을 이렇게 소독을 못하기 때문에 부패된 채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소장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일들이 막 생기겠죠. 그래서 요 원리를 조금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처럼 우리 위가 요렇게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먹고 많이 먹고, 그리고 특히 늦게 먹고 이러면 위가 이렇게 불룩하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위하수라고도 하고 한데, 다양한 이제 위장 관련한, 그 다음에 아까 그 비장, 췌장 관련한 질환들이 많은데, 요 비위장 라인에 있는 질병들을 제가 먼저 적어봤습니다. 신경성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 각종 유방 질환도 비장 라인이 약한 분들이 주로 생깁니다. 갑상선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수족구, 구내염, 관절염. 관절염도 비장이 안 좋으면 생긴다고? 정말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울증, 당뇨, 비만, 그리고 M자 탈모. 이게 거의 다 비위장 라인이 약했을 때 이렇게 오는 질병입니다. 어떠세요? 요 질병들 쭉 이름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경성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 각종 유방질환, 갑상선, 뭐 이런
쭉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없었던 질병입니다. 현대 질병입니다. 현대 질병. 그래서 다 원인을 쫓아가 보면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과하게 자주 많이 먹어서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장 질환과 비위장 질환과 탄수화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비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싶으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노력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 우울증, 당뇨, 우리 왜 기분 안 좋아지면 당 떨어졌어, 당 떨어졌어 하면서 막 이렇게 또 탄수화물이나 단 거 이런 거 막 드시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더 우울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장 모양은 그냥 아주 이상적인 위장은 이렇게 생겼다 이고 실제로 이런 위장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그다음에 또 내가 평소에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면 이 장기들이 다 탄력이 떨어집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노화하면서 또 탄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운동 조금만 하면 근육 잘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들면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프로틴 먹어도 근육이 잘 안 생긴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바깥 근육도 근육이지만 이런 장기들도 다 이렇게 근육입니다. 콜라겐이고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지는데 그래서 위가 아래쪽으로 축 늘어진다라고 해서 위하수인데 너무 심각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늘어집니다. 음. 정말 끔찍하죠, 그죠? 그럼 이거의 솔루션은 뭐겠습니까? 위를 잘라낸다? 가 아니라 음식을 적게 먹고 시간을 지켜서 먹고 그다음에 안 먹는 시간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위가 일하지 않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면 늘어진 위가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고요. 거기에 좀 더 가속도를 붙여주는 게 프로틴이나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얘네들을 탱탱하게 올려주는 콜라겐이 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며 이런 게 또 다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거든요. 제가 요즘 건강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위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고 많이 먹고 늦게 먹고 하는 게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위축성 위염입니다. 위축성 위염을 가진 분들의 이제 위장 내부 사진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그냥 딱 어떠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식도 내부, 위장 내부는 부들부들 미끌미끌 탱글탱글한 점막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지금 점막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그냥 우리 이런 데 있는 피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점막이 약해지다. 이 위장 안에 있는 점막 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상피세포화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요즘 위축성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변형이 온 거라 세포가 변형이 됐다라는 거는 이 변형되는 기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세포가 이 상피세포화되고 그러면 이 상피세포화된 그 세포는 암세포로 이렇게 또 그, 어, 돌연변이 그러니까 변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험인 분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약 드시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상피세포와 눈에 보이는 피부처럼 된 요거를 이 정말 부들부들 미끌미끌 탱글탱글한 점막세포로 바꾸는데 굉장한 노력을 하셔야지 원인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진 보시니까 좀 끔찍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잠깐만요. 조금 요 앞에서 그 비장과 췌장의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 비장은 우리가 비장의 무기다. 라고 할 때 그 비장이 요 비장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포유류는 어떤 위험한 순간에 한번 내가 심장이 너무 놀래서 이렇게 혈액을 못 돌릴 때를 대비하여 한번 딱 펌핑할 정도의 혈액을 보관하거든요. 그게 비장입니다. 그리고 비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 기관입니다. 림프 기관. 그래서 온갖 호르몬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세포를 똘똘하게 해주는 것도 비장이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항원, 이런 걸 막 걸러내고, 그래서 비장이 안 좋을 때 생기는 질환이 되게 위험합니다. 뭐 용혈성 빈혈,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증, 만성 골수형 백혈병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이 비장이 약했을 때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무섭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췌장인데요. 췌장은 우리가 이자 또는 지라라는 표현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췌장은요, 우리 그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소화 효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만드는 기관입니다. 무슨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도 췌장이 만든다. 췌장은 굉장히 작은 장기인데 엄청나게 열일하는 장기거든요. 이게 옛날과 달라서 췌장이 요즘 사람들의 췌장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쉬지 않고 계속 먹기 때문에 췌장에서 그 소화 효소도 계속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고 이렇게 쪼개지면 이 단당으로 쪼개진 걸 혈액에서 세포 안으로 쏙 집어 넣을 때 문을 열어주는, 세포의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탄수화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계속 몰아치듯이 분비가 되니까 내가 뭐하러 나왔지 하면서 멍해지는 겁니다. 멍해지면서 얘들이 자기들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보통 흔히 많이 들었던 그 용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멍하게 자기 일을 못하는 거, 그게 인슐린 저항성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슐린은 계속 분비가 되어 있어서 혈액에 막 있어. 근데 혈액에 둥둥 떠 있는 이 당을 세포 안에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얘들이 멍하니 못해요. 그래서 혈액에 당이 둥둥둥둥둥둥 떠다니고 그래서 이 혈액에 떠다니는 당이 나중에 세포로 못 가기 때문에 결국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당뇨라는 질환입니다. 당뇨병. 그래서 당이 소변에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당뇨가 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부자들 말고는 그 탄수화물을 자주 많이 먹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문헌에 보면 주로 이제 임금님, 엄청 대갓집 대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당뇨에 덜어 가끔씩 걸렸으나 흔한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뇨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당뇨 걸린 분들이 소변을 보면 거기에 개미가 꼬이는 겁니다. 개미 어떻습니까? 설탕 같은 거 있으면 귀신같이 가서 이렇게 끓죠. 그래서 소변에 달달한 게 있구나 해서 당뇨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소변에 달달한 게 있다라는 거, 아까 이제 거꾸로 가면 혈액에 당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심장은 혈액이 맑아야 되고 혈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팡팡팡 맑은 혈액을 펌핑을 잘했을 때 우리가 심혈관이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혈액이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걸쭉한 설탕물. 심장 근육이 펌핑을 하다가 근육도 약해집니다. 펌핑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설탕물인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 걸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당뇨보다 무서운 게 합병증이다. 그거 사실은 틀린 표현입니다. 당뇨의 증상이 그냥 그 눈이 멀게 되고 장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걸쭉한 설탕물이 내 혈액이기 때문에 손끝, 발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끝까지 혈액이 못 가면 영양분과 산소가 없기 때문에 발이 썩습니다. 그래서 당뇨발 해서 발을 자르고 심한 분들은 손끝까지도 혈액이 못 가서 손가락이 썩고 괴사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혈액이 걸쭉하기 때문에 눈까지는 그 눈 옆에는 전부 다 굉장히 얇은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그 모세혈관까지 그 걸쭉한 설탕물이 가지 못합니다. 설탕혈액이. 그러니까 눈에서 시신경에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증이라는 표현이 조금 틀린 표현이고요. 그냥 당뇨를 그대로 놔두면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당뇨 걸린 분들이 또 하나 호소하는 게 뭐냐면 낯빛이 되게 붉어집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요.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피부 아래에는 엄청나게 많은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세혈관에 걸쭉한 피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 혈관은 좁아. 피는 걸쭉해. 피는 걸쭉하고 묵직해. 혈관이 탁탁탁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아래 혈관이 터져서 붉어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당뇨를 앓고 있는데 혈당 강화제만 먹고 있다. 이거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되고 혈액 안에 그 설탕물이 이렇게 돌지 않게 혈액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 걸쭉한 혈액이 계속 돌면 혈관은 100%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진 혈관을 복구시키는 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아주 중요한 거 뭐냐면 어, 그 음식을, 특히 탄수화물을 씹지 않는 채로 넘기는 걸 계속 하시면 췌장염,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 소화 효소는요, 입안에서 침에 아밀라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마다 곡물을 이렇게 다양한 곡물을 이렇게 해놓은 선식이나 미숫가루를 먹고, 그 다음에 누룽지를 삶아 드시고, 그 다음에 죽을 드시고,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넘기기 좋은 음식을 드십니다. 근데 그걸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의 특징이 죽을 누가 씹어 먹습니까? 선식을 누가 씹어 먹습니까? 그래서 그걸 소화시키는 아밀라제가 이렇게 함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은 채로 위장에 가고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췌장에서 뭐야? 또 이거 소화 안 된 탄수화물이 들어왔네? 라고 해서 진짜 뿅아리 눈물만큼 나오는 아밀라제를 쥐어짭니다. 췌장에서.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음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먹는 겁니다. 자주자주. 그걸 자주자주 먹었을 때 췌장에서 계속 그 탄수화물 소화 효소를 쥐어짜고 하다 보면 췌장에 염증이 생긴다. 무리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로 그 식사로 막 이렇게 그다음에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넘기는 거 당연히 안 좋겠지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 면치기 면 후루룩 넘기는 거 진짜 완전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로 먹방을 좋아하지 않고 연예인들 막 운동선수들 내가 얼마나 잘 먹는지 봐라 이러면서 면치기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면치기를 해서 위로 가면 그 위에서 아까 얘기했죠. 위는 쪼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으로 만들고 위산을 분비해서 그냥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 면이 그대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정말로. 그래서 장기들이 말을 못해서 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치기 나부터 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면 아이들도 꼭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위장을 망가뜨리고 싶다면 부모님이 면치기 하는 거 많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세게 얘기해야지 겨우 기분은 나쁘지만 하지 말아 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다음에 입입니다. 비위장이 약한 분들은 입에서 구내염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입술 안도 전부 다 점막으로 되어 있고, 요 내부도 다 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장이 약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점막이 약하고 건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균 바이러스가 건조한 때는 잘 달라붙습니다. 잘 달라붙기 때문에 여기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이렇게 트고 마릅니다. 트고 마르고 계속 뜯고,
비장이 약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게 있냐면 비장이 약한 분들은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입을 꼭 다무는 힘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계속 중얼중얼 말을 하고 혼자 말을 많이 한다 하면 아, 우리 아이 비장이 약하구나 라고 해서 비장에 좋은 영양을 좀 많이 먹여주고 탄수화물 이런 거 최대한 적게 먹여주는 그런 그 어떤 생활의 지혜를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무는 힘도 없고 계속 궁시렁궁시렁 궁시렁거리고 수족구 이런 병도 잘 생깁니다. 비장이 약한 분들은. 자, 그리고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해서 계속 근심근심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걱정하고 우리 그 부모님들이 쭉 다 비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랑을 걱정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 내가 비장이 튼튼해지면 걱정이 많이 줄어들고 생각이 좀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비장은 세상 단맛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단맛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슈거,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데 당이 영어로 그냥 슈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식사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카페 가가지고 빵 먹으면서 또 달달한 라떼 이런 거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계속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걸 계속 먹으면 비장이 망가진다고요. 췌장이 망가진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몸으로는 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장이 약한 분들은 살이 확 쪘다가 또 확 빠지고 살이 찌고 빠짐이 되게 심합니다. 그 다음에 살성도 좋지 않습니다. 살성이 좋지 않아서 어떠냐면 그 상처가 났다. 그럼 빨리 낫지 않습니다. 빨리 낫지 않고 반드시 흉터가 생기고 그렇게 덧나거나 하는 분들은 보통 비장이 약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몸살을 해도 살갗이 막 쓰리고 아프고 쓰라립니다. 비장이 약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황색 음식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백황 계열인 양배추가 비장에 되게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비장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식사할 때 양배추를 이제 뭐 농약 제거를 잘 해서 이게 좀 그러니까 푹 익히지 말고 좀 쪄서 그 양배추를 좀 많이 드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적황 계열인 그 캐럿, 그 당근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기름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할 때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기름에 볶는 게 귀찮으면 양배추 찔 때 당근도 같이 쪄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자주자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당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점막을 이루는 그 성분이 카로틴이거든요. 그 카로틴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원료 물질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내가 점막이 약하다 그러면 하루에 뭐 당근을 한 30개 정도 이렇게 드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건강보조식품을 이렇게 챙겨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경락선 말씀드렸는데요. 경락선이 비장 라인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다양한 질병들을 보여드렸을 때 그게 다 비위장의 경락선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발이라 치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앞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등을 치고 요 정강이 뼈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특히 비위장은 습기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습한 날 관절이 많이 쑤시고 아픈 분들은 100% 비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습한 날 뭐가 땡기죠? 칼국수, 수제비, 전, 막걸리 전부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습한 날 내가 비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탄수화물이 더 많이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서 허벅지도 가운데로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릎 위에서 앞쪽 허벅지가 볼록 나오신 분들은 100% 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보면 뭐 하지불안증도 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장 관련해서 질환들이 많습니다. 유독 앞 허벅지가 많이 볼록하다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사타구니 치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가슴, 유두를 이렇게 지납니다. 유두를 이렇게 딱 지나서 이렇게 우리 갑상선 자리 있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요. 턱을 치고, 요 앞턱을 치고, 요 옆에 우리 요쪽 귀 옆에 있는 턱, 꼭꼭꼭꼭 씹는 어금니 있는 그 턱을 지납니다. 그래서 비위장이 약한 분들은 갑상선 질환에도 많이 이제 위험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요 가슴을 치기 때문에 뭐 치밀 유방이나 각종 뭐 유방암 이런 거에도 훨씬 걸릴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위장이 약한 분들은 그렇게 불룩하고 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 사각턱이야 하는데 알고 거의 다 뼈야 나 뼈야 그런데 알고 보면 비장 라인이 약해서 이게 불룩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요. 제가 TV에 나오는 분 중에서는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이 여기 진짜 불룩하시잖아요. 그분은 보면 그 비장 라인이 다 안 좋으세요. 다 안 좋으신데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그나마 좀 많이 여기가 얇아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해서 하나는 요렇게 해서 여기 이마 끝에서 끝납니다. 이마 양쪽 끝. 그래서 M자 탈모 있는 분들은 비장이 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하나는 이렇게 가고 아까 갑상선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지나갑니다. 요렇게 지나가서 눈 아래에서 끝납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 심하신 분들, 팔자주름 심하신 분들, 다 비위장 라인이 안 좋을 때 내 얼굴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 진짜 뭐 다크서클 좋아지게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비장을 건강하게 그리고 비장에 나쁜 거 안 드시는 거 그게 진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진짜 턱이 얇아졌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실제로 저는 많은 분들 건강 관리하고 특히 비장 라인 안 좋은 분들 관리하고 나면 여기가 정말 얇아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씹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 근데 요즘은 뜯는 음식을 많이 먹죠. 고기 많이 먹죠. 고기 많이 먹는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위가 일자로 생겼습니다. 위가 일자로. 그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씹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위가 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토할까봐 분유 먹고 나면 이렇게 등 두들겨서 트림을 시키죠. 그러니까 위가 일자로 생겼으니까 뭐가 잘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위가 굽어지기 시작하냐면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위가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어디가 날 때 앞니. 앞니가 날 때. 자, 앞니가 발달된 동물이 뭐죠? 토끼, 말, 이런 애들 앞니가 발달이 되었죠. 그래서 토끼 말들이 먹는 음식을 그때 주면 됩니다. 당근 주고, 이렇게 무 주고, 이렇게 사과 주고, 이렇게 배 먹게, 이렇게 꼭꼭꼭꼭 씹어서 먹게, 이렇게 하고, 씹는 행위는 굉장히 좋거든요. 뇌 발달에도 좋고, 턱 관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꼭꼭꼭 씹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이가 나죠? 어금니 납니다. 어금니는 뭐예요? 이렇게 가는 맷돌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가 요즘 워낙에 아이들한테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한국 아이들도 어금니가 계속 퇴화가 되고 덜 안 나오고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곡물 먹어야 됩니다. 곡물 가는 거. 그때 이제 막 뭘 이렇게 갈아서 먹이고 한대요. 너무 일찍 막 고기를 먹이더라고요. 고기는 언제부터 먹이면 좋으냐면 아이들 이제 송곳니 나기 시작합니다. 뜯기 시작하는 그때 이렇게 고기를 먹이면 좋은데 이렇게 이가 아주 안정되고 이가 골고루 이렇게 단하고 턱이 안정되어 있으면 비위장이 위가 튼튼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어릴 때 이걸 누가 망치냐면 엄마들이 너무 많은 부드러운 음식을 계속 주면서 아이들이 치열이 이렇게 고르게 발달될 기회를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좀, 그냥 언제부터 애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유난스럽게 먹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왜 마지막이지? 비장에 좋은 영양소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비장에는요, 1번 B군이 너무 좋습니다. 비타민 B 구분할 때 비타민 B가 남자인가?
그래서 B군이 아니고 이게 무리군자입니다. 무리군자. 비타민 B는 비타민 B1, B2 해서 이게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B3, B6 되게 많은데 B12까지 이 모든 비타민 B군이 비위장에 좋습니다. 얘네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소화 분해시킬 때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도와주는 거. 자, 우리가 뭘 먹었는데 계속 먹었는데 계속 입이 궁금해. 입 궁금해서 우리 계속 먹잖아요. 그거 100% 비타민 B군 부족입니다. 자, 뇌에서는 탄수화물이 엄청 들어왔는데 얘네들을 소화 분해시킬 비타민 B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이 먹으라는 건 비타민 B군인데 우리가 뭐 먹냐면 빵, 케이크, 라떼, 과자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었어. 또 비타민 B군이 안 들어왔어. 그래 또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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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비타민 B군 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독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 B군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카로틴. 그래서 비타민 B군과 카로틴은 이 위장이 비어 있을 때도 그 다음에 위장 안에 조금 내가 염증이나 이런 걸로 조금 힘들 때도 크게 무리 없이 다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좋은 영양소이거든요. 카로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막을 빠르게 생성해 주는데 원료입니다. 원료, 점막의 원료. 그래서 내가 비장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 카로틴을 뭐 권장하는 양의 한 10배 정도까지 드셔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위축성 위염 보셨죠? 내부. 그렇게 뻣뻣하게 건조하게 말라 있으면 이 카로틴을 쏟아 부어줘야지 부들부들 미끌미끌한 이제 점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C가 너무 좋은데요. 비타민 C가 염증이나 이렇게 닿으면 조금 따갑습니다. 따갑긴 하나 항염 작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처져 있는 위장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이 비타민 C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특히 프로틴과 함께 먹었을 때 정말 좋은 효과를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정말로 그냥 다 모든 장기에 다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이 먹고 오메가3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비위장 관련해서 질환들이 대부분 다 염증, 염증이거나 그 다음에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독소가 대부분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지방을 녹여서 빼가는 거는 요 오메가3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비장 요만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맞다, 아, 맞다. 나 진짜 비장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정말로 이 비장은 탄수화물 많이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위장 탄력을 좀 좋게 하는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점막을 부들부들 미끌미끌하게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원인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 아이한테 탄수화물 이제 좀 적게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산만하게 하고 요즘 아이들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도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비장이 힘들 때 그런 증상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럼 나도 비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좀 알고 내 몸에 맞는 이제 좋은 음식들을 드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언젠가는 받을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다양한 Q&A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비장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